지난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페넴의 봉쇄가 풀리면서 이 저녁에 대규모 불꽃놀이 축제가 돌아와 다시 밤 하늘을 화려하게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무죄자 투표의 일부가 포함된 뉴욕시장 및 뉴욕시의원 선거 집계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플로리다주에 열대성 허리케인 엘사가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붕괴 우려로 나머지 건물이 전면 철거됐습니다. 올해 첫 대서양 허리케인 엘사의 빠른 북상에 이 북동부 지역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15개 카운티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21세 이상 성년 자녀들도 추방 대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어젯밤 곳곳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치러졌지만 올해는 뉴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과 함께 일상을 회복하면서 메이시스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펼쳤습니다. 1976년부터 매년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대표적인 메이시스 불꽃놀이를 비롯해 이스트강 건너 브루클린, 허드슨강 건너 뉴저지주까지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치러졌지만 올해 뉴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과 함께 일상을 회복하면서 메이시스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펼쳤습니다. 미국의 건국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함께 축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불꽃놀이 관람 장소는 인파로 북적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메이시스는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를 흐르는 이스트 리버에 5대의 바지선을 띄워놓고 25분 동안 6만 5천 발 이상의 불꽃을 발사했습니다. 대부분 뉴욕의 고층 빌딩 높이와 맞먹는 지상 300m 상공까지 솟구쳐 올랐기 때문에 허드슨강 건너 뉴저지에서도 맨하탄 상공이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주최 측인 메이시스는 올해 불꽃놀이의 주제는 영웅들에게 보내는 경의라고 밝혔으며 미국인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 뉴욕시 코니아일랜드에서 열린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지난해 우승자가 자신이 세운 세계 신기록을 깨고 또다시 우승했습니다. CBS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승자인 37세의 조이 체스너넛이 10분 안에 76개의 핫도그를 먹어치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관중 없이 열린 제14회 대회에서 핫도그 75개를 해치우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그는 준우승자보다 26개를 더 먹고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함께 열린 여성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는 애리조나주에 사는 37세 첼레 레스코가 10분 내에 30개의 핫도그를 삼켜 우승했습니다.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를 일부 포함시킨 뉴욕시장과 시의원 선거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명의 여성 한인 시의원의 우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의 부재자 투표 임시 집계 결과 맨해튼 등 일부 지역에서 캐서린 가르시아 후보가 에릭 아담스 후보를 다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용지 개표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비공식 개표 결과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현재 맨해튼 선거구에 나온 23,739개의 투표용지 중 가르시아 후보를 첫 번째로 선택한 투표용지는 전체의 38%인 9,043개였습니다. 가르시아 후보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선택한 표는 전체의 30%인 7,187개였습니다. 반면에 맨해튼 부재자 투표용지 중 아담스 후보를 첫 번째로 선택한 용지는 전체의 13%인 2,999개에 그쳤습니다. 그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선택한 용지는 전체의 22%인 5,304개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가르시아 후보는 맨해튼 지역의 직접 투표 집계에서도 아담스 후보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다며 이 같은 지지도가 부재자 투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부재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맨해튼과 브루클린 지역입니다. 한편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투표 집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재개표를 실시한 결과 지난주 수요일 기준 아담스 후보와 가르시아 후보의 총 득표율은 각각 51.1%와 48.9%로 두 후보 간 차이는 2.2%에 그쳤습니다. 마야 와일리 후보는 가르시아 후보의 347표 뒤져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이같이 부재자 투표 집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후보의 자원봉사자들은 개표 사무실에서 투표 용지 집계 과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후보 측은 모든 집계 테이블에 자원봉사팀을 파견해 아담스 지지표와 가르시아 지지표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후보 측에서는 저명한 선거 변호사인 스테일리 스트레인 등 법무팀이 개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편 5개구 보로장에 대한 집계 결과에서 맨해튼 보로장은 마크 레빈, 브롱스 보로장에서는 바네사 깁슨, 브루클린 보로장은 안토니오 레이노소, 퀸즈 보로장은 도노반 리처드,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마크 머피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감사원장 선거에서 선두를 차지한 현 브루클린 시의원 브래드 랜던은 순위투표 적용 이후 51.9%의 표를 얻으며 48.1%를 얻은 시의원 대변인 코리 존슨과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한편 2명의 여성 한인 시의원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3선거구에서 선두를 달리던 한인 후보 린다 이는 순위투표 적용 후 53.2%로 46.8%의 2위 자슬린 커와 차이를 넓혀 우승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6선거구에서는 줄리 원이 56.5%로 2위 아밋 바가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 서사이드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남은 부분이 어젯밤 폭파 철거됐습니다. 열대 폭풍 엘사가 내일 사고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경 반쯤 남아있던 아파트가 폭파되어 완전 철거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작은 폭발물을 설치해 전체 건물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철거 준비를 위해 3일 오후 4시경부터 구조 작업이 중단됐고 오늘 아침부터 구조대원들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철거를 하지 않고서는 수색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계획대로 철거가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사고에서 전체 136가구 중 55가구가 무너졌고 건물의 반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잔존 부분의 기둥이 흔들리며 무너질 조짐이 보여 지난 1일 구조 작업이 중단됐다가 다음 날 오후 재개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물을 전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2일 전면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열대폭풍 엘사가 이번 주 초 사고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빠른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상당국은 엘사가 서프사이드 지역에 극심한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건물의 잔존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서프사이드 시장 찰스 버켓은 건물 폭파로 구조대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을 것이며 무너질 위험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던 건물 근처까지 수색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27명이며 118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열대 폭풍 엘사가 오늘 저녁 플로리다 지역에 상륙하여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동부 지역에는 목요일에 약한 영향이 있어 국시적 폭우가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열대 폭풍 엘사는 오늘 오전 11시 쿠바 남쪽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폭풍 중심부는 오늘 낮 시간 동안 쿠바에 머물다 저녁부터 플로리다 쪽으로 접근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키스를 비롯한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저녁 번개, 폭우, 강풍이 있을 전망이며 지역에 따라 토네이도와 물기둥이 발생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 폭풍 단계인 엘사는 현재 시속 65마일이며 카테고리 1 허리케인의 기준인 시속 74마일을 돌파한다면 허리케인으로 격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피해 지원 명령을 내렸고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붕괴 사고가 일어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를 포함해 1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CNN 기상학자 헤일리 브링크에 따르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프사이드 지역에 내려진 폭풍 경보는 총 5단계 중 1단계로 기존 전문가들의 우려보다는 미미합니다. 엘사는 화요일부터 플로리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며 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조지아와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지나 대서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북동부 지역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져 내일 오후 8시까지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내일 기온은 93도에 육박하고 습도도 함께 올라 체감온도는 95도에서 100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요일 역시 오후에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엘사의 영향으로 한랭전선이 찾아와 기온이 84도까지 내려가며 국지적 뇌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연방하원이 나이 제한에 걸려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취업비자 소지자의 21세 이상 선년 자녀들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법안, 미국의 아동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 케이토 연구소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4명이 하원에 합법적 드리머들의 구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시절에 취업비자를 소지한 부모를 따라 H4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한 채 제한 연령 21세가 돼 에이징 아웃 규정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된 취업비자 소지자의 성년 자녀들을 추방하지 않고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기 전에 자녀가 21세 성년이 되면 에이징 아웃 규정에 따라 H4 비자 신분은 물론 동반 영주권 취득 자격도 상실해 파생 영주권 자격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법 체류 신분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 된 합법적 드리머들은 자진 출국을 선택하거나 유학생 신분과 같은 합법 비자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게 됩니다. 법안은 합법적 드리머 중 취업 비자 신분으로 4년 이상, 합법 체류 신분으로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취업 비자를 소지한 부모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할 당시 자녀의 나이를 영주권 심사에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에이징 아웃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케이토 연구소에 따르면 이민 비자 적체로 비자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성인이 된 소위 합법적 드리머가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 총영사관의 한국 방문 격리 면제서 발급 관련 이메일 신청이 8일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민원 포털인 영사민원24를 통해 어제 오전 11시부터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영사민원24를 통해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 총영사관은 7월 12일부터 18일 출발권에 대해서는 8일까지 이메일로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영사관은 내일까지 출국하는 항공기 탑승객의 격리 면제서 발급과 회신을 마무리했으며 오늘부터 7일 이후 출국하는 격리 면제서 신청자의 서류 심사와 격리 면제서 발급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 미비자 뉴욕 주민들도 오는 8월부터 뉴욕주 실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뉴욕주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21억 달러 규모 제외된 노동자 기금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에 따른 수혜자는 서류 미비자 17만 3천 명을 포함해 총 27만 5천 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혜 자격은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주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야 하고 실업보험 등 연방, 주, 팬데믹 구제 수혜 대상이 아니고 수혜받지 않은 경우 연소득 2만 6,208달러 미만, 2020년 3월 이후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지원금은 증명할 수 있는 손실 전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15,600달러까지입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푸드의 닭고기 제품 약 850만 파운드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이 감염되면 폐혈증, 뇌수막염, 유산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0년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13일 사이에 생산된 완전 조리 냉동 닭고기 제품입니다. 농무부는 이들 제품이 미 전국의 소매업체와 병원, 요양시설, 식당, 학교, 국방부 관련 시설 등에 출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나 점포는 이를 폐기하거나 구매한 매장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뉴저지 환경조사정책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최소 35일은 뉴저지 해변 11개에서 박테리아 수치가 수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시사이드 파크의 오에비뉴 프론트 비치는 지난해 박테리아 수치가 안전 기준치를 넘었던 날이 14일이나 됐으며 이 때문에 12번이나 폐쇄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지난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해변은 롱비치 타운십 베이 비치 4회, 서브시티 베이 비치 4회, 와일드우드 베넷 애비뉴 비치 3회, 라발레트 브루클린 애비뉴 베이 비치 3회, 시 아일랜드 34 스트리트 비치 2회, 케이프 메이 콩그레스 2회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